전 세계를 수백 주분의 1 또는 수천 주분의 1로 나누고 또 수십 주분의 1로 나누고 또는 대한민국이다 또는 미국이다 뭐 그랬을 때 그것을 다시 또 그 영토 안에서 면적 안에서 수십 주분의 1로 나눈다는 거죠. 남한이다 그러면 다시 수조분의 1로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세로로 이렇게 면적을 따라서 좌표를 숫자 방식으로 표현해 주는 그 숫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위치를. 그래서 차세대의 GPS를 대신한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고 유로 1cm 단위로 해서 유로 적층 수학적인 계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1cm 단위로 유로 적층하면 정확한 좌표가 또 나옵니다. 0.5cm도 가능합니다. 높이를 따라 적층해서 그것도 숫자로 다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바닷속도 밑으로 해가지고 숫자 방식으로 표현해주면 바닷속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바닷속 작업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위에 떠 있는 선박끼리 이렇게 송수신 구조를 통신 구조를 가지면 선박은 바다의 내비게이션처럼 이 좌표 방식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자기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밑에 이렇게 작업하는 이런 구조물이가 됐든 뭐가 됐든 정확한 거기 지점을 좌표로 이렇게 송수신하는 전파의 길이가 있잖아요. 송수신하는 전파의 길이 이런 것들을 해서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동서남북 광의 각도를 알며 에 따라서 어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제 전투기나 드론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드론이다 전투기다 그러면 비행기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1로 수백 조분의 1로 나누고 가로 세로로 나눠서 이렇게 좌표로 표시한 방식을 따라서 실시간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상대방이 전투기다 그러면 전파를 쏴가지고 동서남북 해당되는 전파를 여러 각도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각도로 쏴가지고 그 전파가 딱 그 소멸하거나 그 전파가 도달하는 거리를 따라서 위치를 갖다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부딪혀서 돌아오는 방식도 되지만은 제 방식은 전파를 쏴가지고 그 전파가 이렇게 소멸을 하거나 스텔스 방식 상대방 전투기가 스텔스도 있잖아요. 소멸을 하거나 이상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것을 정확히 그 지점을 신호의 세기 내가 어느 정도의 전력으로서 이 전파를 쐈을 때 그 정도 갔을 때 이 정도 거리더라라는 것을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상대방의 전투기에게 그 전파가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소멸이 되거나 그랬을 때 정확히 그 위치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거리를.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전파를 여러 각도로 쏘기 때문에 거기에 전파가 또 맞는 거죠. 그만큼은 그 부분을 위치,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군 탐지에서도 이런 좌표 방식으로 해서 그 비행체나 드론 같은 거 띄워가지고 밑에 전파를 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파를 쏘면 레이저 레이더 방식으로 전파를 쏘겠죠. 그러면 일종의 기존에 뭐 어떤 이렇게 전파의 여러 개의 묶음으로 밑을 탐지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는 적외선도 전파의 적외선 여러 개의 묶음으로 같이 쏴가지고 물체의 또 그 온도 변화까지도 이해할 수 있고 부분을 어군을 탐지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어떤 어장에서 정확히 그쪽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도 어군 탐지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잠수함에서도 쓸 수 있고요. 잠수함에서도 똑같이 잠수함에서도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바닷속을 정확히 소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잠수함이나 구축함, 어뢰 이런 것들을 실시각으로 그 위치를 인식을 해갖고 대응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중에서도 가능하고 우주에서도 그렇죠. 좌표 방식은 단순한 수학적인 계산이지 하늘에다 가로 세로 줄 그어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에서도 이렇게 우주 광통신, 레이저 통신이라든지 각종 전파로 통신하는 구조에서도 일종의 좌표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파를 내가 쏘는데 상대방은 동쪽에 있는데 내가 서쪽에 있다 전파를 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으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동쪽에서 남북쪽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방위 각도를. 그러면 그거다 전파를 여러 각도로 쏴가지고 움직이는 방향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좌표 방식으로 해서 이쪽 좌표에서 저쪽 좌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까지도 정확히 알면 보다 정밀한 것이 되죠. 이 방식으로 만약에 이동통신이다. 그러면 스마트폰 통신이다. 무선 기지국에서 무선 전파를 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동으로 움직이는데 상대방이 이동통신이 스마트폰이 동쪽으로 움직이는데 서 있다 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 가면서 전파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동통신의 좌표 방식,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의 어떤 좌표가 무선 기지국이 있다 그러면 무선 기지국이나 신호를 이렇게 중계하는 중계 기지국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파를 동서남북 방위 각도와 전파의 그 거리를 따라서 전파를 쏠 수 있을까요? 각각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파를 하나의 채널이 지금 방송국 채널처럼 하나의 전파가 아니라 수십 개의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통신선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무선 전파를 그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물론 당국의 정부 당국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기지국 아파트 조그만 무선 중계기를 하나 놔두고 100가구를 무선 통신으로 이을 수 있을까요? 인터폰 방식으로.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똑같은 전파라도 나머지 하나는 각각 틀리게 전파를 줘가지고 100개의 전파를 만들어내서 각각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전파라도 하나는 비밀번호 부여 방식으로 각 세대마다 아파트 100세대다 그러면 세대별로 전화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인터폰으로 무선으로 송수신 구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또는 그 어느 층까지는 유선으로 해주고 그 층에 있는 뭐 5가구다 10가구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무선으로 처리해주는 이런 유선과 무선의 결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좌표 방식으로 우주에서도 이제 광통신이 가능하고요. 좌표 방식으로 지상에서도 어떤 무선 중계 기지국을 통해서 전파를 쏠 때 상대방이 움직이는 각도를 이해하고 전파를 정확히 쏘면 보다 명확하게 도착하겠죠. 이런 방식의 좌표 방식, 이동통신 방식을 사용하시면 차세대 이동통신 방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 세계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게 A사 레이더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인데 그것을 군사용 기술을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이동통신 상용화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좌표 방식의 이동통신 방식을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전파를 쏘고 전파를 정확히 도달해서 이렇게 뚜렷한 통신이 가능한 제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파의 직진성을 이룰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제 방식은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완전한 직진성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전파를 쐈을 때 양쪽에 2개나 3개 전파 묶음이라고 합시다. A사 레이더에서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부목 현상 공간에 멀리 가게 레이저 광통신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목 현상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양쪽에 전파를 두고 그것이 서로 틀려도 상관없어요. 전파가 간섭만 없으면 되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중간에다가 뚜렷한 전파를 하나 전력을 좀 더 세게 주면 되겠죠. 전파를 틀린 전파를 파형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공간 중에 양쪽의 부목 현상 통로를 개척해 나가고 이것이요. 2개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3개짜리 2개짜리 이렇게 서로 붙여놓으면 이렇게 그것이 의지가 돼갖고 한다는 거죠. 그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3개나 4개나 상관없어요. 몇 개가 됐든 회사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공간에 멀리 직진성을 가지고 이것을 레이저로 공격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예, 대신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갑니다. 직진성을 가질 수 있으며 멀리 완전한 직진성은 힘들겠죠. 그래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그렇다는 거죠. 전파가 뚜렷하게 방위 각도를 따라 이런 식으로 쏘면 그렇죠. 그것에 해당되는 전파에 따라 정확하게 적 전투기를 전파로 맞추듯이 유성 가령 이렇게 스마트폰 통신이다. 그쪽에 전파를 갖다 수십 가닥, 수천 가닥을 쌓아가지고 딱 오키토키 방식으로 정확하게 전파가 도달하면 뚜렷한 통신이 되겠죠.
상대방이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난 서쪽에다 전파를 쏘면 저 통신 잘 되겠습니다. 안 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움직이는 각도를 따라 전파를 쏴서 통신하는 이런 좌표 방식의 통신 방식을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그럼 좌표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그럼 반도체 안에서도 서로 간에 송수신 구조를 가진 신호통신이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뭐 전기를 배분한다. 어떤 컴퓨터 부품 안에 전기를 배분한다 해서 좌표 방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 목표되는 해당되는 부품에게 서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했었던 어떤 식으로 전기 배분을 틀리게 주는 거죠. 전기 양을 통제해서 각 부품에 해당되는 전기 양을 통제해서 각각 어떤 때는 적게 어떤 때는 많이 이런 식으로 뭐 신호선을 여러 가닥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적은 전력을 쓰니까 그냥 전선 하나만 갖고 하고 어떤 데는 많은 전력을 쓰니까 전선 여러 가닥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력을 많이 보내주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전기 양을 통제해서 각각 부품에 틀리게 만들어주는 신호를 이렇게 전기량을 보내주는 이런 방식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어떤 기기 부품 안에서 기판에서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식은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한 방식 또는 전선의 한 가닥이다. 그러면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가닥수를 선선의 여러 가닥을 통해서 전류량을 통제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또는 또 다른 방식은 그냥 기존의 중앙통신기기 안에서 중앙 그 전류를 통제하는 장치 안에서 이것이 내부 안에서 그런 구조를 가져서 전류량을 틀리게 제어를 해가지고 각 부품에 틀리게 전류량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럼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기차에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기양을 어떤 형식으로든 통제해서 틀리게 속도를 고속, 중속, 저속할 때 틀리게 1단에서 5단까지 있다고 합시다. 틀리게 전류량을 통제해서 움직이는 제 방식은 전 세계 인류 최초로 제가 개발한 방식입니다.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전류량을 통제해서 보내면 그것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변속기를 없애버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그렇죠. 엄청난 비용을 절감을 하는 방식이죠. 펠렛 연료다 그러면 화목 연료에다가 펠렛을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 이 방식입니다. 그러면 휘발유도 가능하겠네. 그렇죠. 휘발유도 가능합니다. 노즐을 틀리게 해서 어떤 형식이든 중앙에서 연료를 틀리게 해서 고속, 중속, 저속할 때 연료량을 많이 넣어주면 그렇죠. 좀 회전을 많이 하겠죠. 그죠? 회전축에서 연료량을 적게 넣으면 적게. 그래서 휘발유 이것은 뭐 LPG, 경유, 뭐 그다음 수소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연료량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파워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휘발유에다가 산소를 같이 태워준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나옵니다. 휘발유 플러스 산소. 지금 휘발유만 하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만 양이 받아서 쓰죠. 휘발유 산소를 좀 더 추가로 해서 휘발유를 섞어주는 공간,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고 그것을 섞어줘서 각 연소실에 보내는 이런 방식 또는 연소실에 각각 차등해서 연료를 보내는 방식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그 경유도 될 수 있고 수소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소 산소다 그러면 제가 인류 최초로 불안가스를 터질 염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식을 만들었거든요. 수소 산소 2대1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아니다. 불안가스가 수소가 1이 될 수도 있고 산소가 7이 될 수도 있다. 수소가 10이 될 수도 있고 산소가 1이 될 수도 있다. 그것도 다 불안가스다라는 거죠. 무기급으로 가고 좀 폭발력 높이기 위해서는 산소 양을 좀 더 많이 넣어주면 됩니다. 수소 온도를 따로 높여주고 그다음에 또 산소 온도를 따로 높여주고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각각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폭발하니까 따로따로 저장했다가 쓸 분량만 이렇게 연소실이다. 그럼 수소 산소를 태워서 연소한다. 그것이 뭐 드론이 됐든 비행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그때 쓸 양만 딱 그렇게 섞어줘 가지고 곧바로 연소실에 보내면 오래 저장할 염려가 없으니까 폭발 위험이 없겠죠. 연소실에도 각각 틀리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자, 전기량을 틀리게 보내준다. 전기자동차다. 그러면 앞에 2개, 뒤에 2개 해가지고 총 4개 모터를 두고 각각 틀리게 회전수를 주면, 이제 전기량을 주면, 오른쪽에다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에다 많이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향 장치를 만드시면 이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YTN사이즈에서 하시더라고요. 어떤 업체가 비행기 프로펠러에도 그렇죠. 비행기 프로펠러에도 가능하고 드론 같은 데서도 한쪽에 오른쪽에 전기량을 많이 주면 회전수가 거기에 높을 거 아니에요. 프로펠러 방식이면 그쪽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많이 주면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연소실도 가능합니다. 연소실의 오른쪽에 연소실의 연료량을 많이 두면 오른쪽으로 가고 연소실도 태우는 방식이겠죠. 왼쪽으로 연료량을 많이 왼쪽으로 더 강하게 추진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도 연소실도 이런 저항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료량을 틀리게 해서 각각 보낼 수 있다. 이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휴대폰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휴대폰 안에서 서로 정기적인 충전에 있어서 제 방식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는데 신호선의 숫자를 갖다가 어떤 데는 하나, 어떤 데는 여러 개, 어떤 데는 7개 갖고 빈번한 데는 신호선의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구조. 이런 형식의 신호 전달 방법을 휴대폰 안에서 어디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시는 것이 되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저기 기술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제 거를 멋대로 도용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 방식이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서든 어디든 스피커를 만들 때 스피커 기술인데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 구조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그걸 통해 신호를 증폭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나 하나의 축에 구리를 감아놨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서로 구리를 감아놨는데 많이 감아가지고 2개를 내릴까 4개 내리고 5개, 6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밑에 스피커를 연결을 해주면은 파워만 뒷받침하면 그렇죠. 스피커가 여러 개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스피커 안에 이제 미니 안에 여러 개의 스피커가 들어있는 구조를 통해 소리를 증폭하는 기술을 사용하셨다. 기존의 기술 스피커가. 그럼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 자석을 갖다가 결합해 갖고 그걸로 소리를 증폭시켰다. 이게 제 기술이거든요. 원통형으로 배치하면 가장 좋겠죠. 이 기술 구조를 그럼 소리가 증폭이 됩니다. 이런 스피커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구리선이 축에 감아놓은 구리선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진동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진동판을 하나로 묶은 구조일 수도 있다. 여러 개의 진동판을 대중소다 그러면 묶어 놓으면 소리가 풍성해지고 굉장히 소리가 이렇게 좋게 됩니다. 이런 진동판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스피커가 어떤 형식이에요? 미니로 이제 휴대폰 안에 이런 스피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안에 제 방식인 어디 가든 우리가 노래 한 곡 뽑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마이크와 스피커가 동시에 있고 또는 중폭기가 같이 있어서 소리를 크게 키워줄 수 있으면 그 스마트폰 가지고 곧바로 한 곡 뽑으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거 블랙박스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블랙박스에서도 이런 장치를 마이크 스피커가 동시에 있으며 중폭기 확성기까지 같이 있는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휴대폰 안에도 이 기술을 마이크 스피커 확성기가 같이 있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기술 도둑질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
정기적인 저장 방식과 신호 저장에 있어서도 정기적인 저장 방식이 지금 전기차에서 지금 현재 있는 배터리를 리튬이온 배터리를 물적 분할을 통해서 8개로 나누고 각각 이것을 격벽 구조 안에 이렇게 YTN 사이언스도 어떤 기업이 하시더라고. 이거를 분할을 해가지고 한 개 이게 발열 어떤 배터리에서 발열 이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경고등 들어오고 격벽 처리해서 그 부분을 차단시켜 산소까지 차단시켜서 나머지 배터리가 이상 없도록 하는 방식. 그건 제 방식입니다. 또 이렇게 겨울에 같은데 그 배터리가 상당히 용량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부분을 여름에는 냉각 장치를 통해서 시원하게 냉풍 불어주고 겨울에는 온풍을 불어줘가지고 그것을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기술도 거기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각각 하나의 배터리 이상만 생겨도 한꺼번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물적 분할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죠. 나름 다른 배터리는 이상 없으니 이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전기 콘센트 방식이 됐든 카패시터 방식이 됐든 주유소 전기차에 충전할 때 충전소에서 여기서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를 분할해 주고요. 집에 콘센트 있죠. 그 방식으로 전기를 각각 분할해 줍니다. 이 전기가 안에 또 내부 안에 이 하나의 배터리다 그러면 이걸 4분의 1로 쪼개든지 회사 마음이에요. 6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잘게 쪼개 갖고 전기를 즉시 잘게 쪼개서 각각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전기차가 되게 빠른 충전이 되겠죠.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저희 중국 업체에서도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전기 충전 구조는 LG나 이런 데서도 SK 전기 충전소에서도 이런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출력을 낼 때는 인류 최초로 만들어낸 제 방식의 병렬 방식. 하나의 전기선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론적으로 각 배터리에서 100식의 전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수용 구조가 10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시다. 전성이. 그럼 나머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100밖에 안 도는 이 글쎄가 기존의 병렬 방식이 사기다, 과학적인 사기다라고 해서 인류 최초로 그럼 이거를 숫자를 전선을 여러 개로 늘리면 된다. 수용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배터리가 한 개에서 들어오든 4개에서 들어오든 8개 들어오든 전력 양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도로를 얘기를 하자면 8차선으로 늘려놓는다 그럽시다. 그럼 작은 도로에서 차들이 밀려 들어오더라도 8차선을 크게 도로를 넓혀 놓으면 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모든 차량을. 그런 식으로서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의 선을 이런 식으로 선을 여러 개로 8개로 놓을 수도 있고 회사 마음이 6개로 넣어도 되고 열 몇 개로 놔도 됩니다. 완전 회사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전 전력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구조를 가진 병렬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을 도둑질 안 되겠습니다. 어떤 데는 속도를 낮게 날릴 때는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한 개로 달리고 속도 높일 때는 2개로 2개 배터리에서 속도를 높일 때는 3개의 배터리에서 4개의 배터리에서 이런 식으로 전력을 차등해서 받아가지고 속도를 높일 때 전력을 여러 군데 배터리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류량을 각각 틀리게 받아들여 전류량을 통제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든 전류량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한다. 그럼 이건 제 방식이라는 거 말씀입니다. 이런 방식의 병렬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선의 가닥수를 여러 개로 늘려도 되지만 또 하나의 방식은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그런 모든 전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이런 방식을 선택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인류 최초로 만들어낸 이런 병렬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이것을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이런 반도체 회로 그릴 때도 반도체 회로 기술에도 이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런 전기 충전 총전 구조를 가진 데 신호를 송수신할 때도 한 가닥을 들어가는 게 있고 2가닥, 3가닥, 4가닥 이렇게 그렇죠. 그 신호가 빈번한 것은 수신 구조를 많이 가진다는 거죠. 이 구조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신호를 들어갈 때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작게 신호를 분할해주고 신호를 저장하는 방식에서도 똑같이 이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의 전기선이 들어가서 4분의 6분의 16분을 쪼개놔서 동시에 신호가 들어가게 하면 엄청 빠른 방식이 되겠죠. 이거는 전기 충전 방식이지만 전기 신호적인 방식으로도 응용할 수 있어요. 잘게 쪼개준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분할해 신호를 분할해 갖고 동시에 이것을 16분의 1, 8분의 1, 뭐 40, 32분의 1 잘게 쪼개 갖고 신호를 분할해서 속도를 처리해 주면 엄청 빨라집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합니다. 신호를 송수신할 때 반도체 안에서도 제 방식의 어떤 공간을 전 지구를 수백 조 분이나 수십 조 분으로 쪼개 갖고 가로 세로 나눠서 좌표로 표시하는 제 공간, 제 방식 것을 높이로도 1cm 단위로 하든지 나노 단위로도 가능해요.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 가지고 이로 나 가지고 그걸 통해서도 이렇게 이런 좌표 방식을 사용해 숫자로 표시하고 좌표 방식을 표현해 갖고 정기적인 저장, 이게 신호의 저장, 뭐 어떤 신호를 저장하고 입출력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좌표 방식의 신호 저장 입출력 방식을 사용하시는 이런 방식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회로 안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신호를 입출력한다. 제 방식에 그러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자율주행차다. 너는 저 로봇이다. 그러면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해서 어떤 한 공간이다. 그러면 호텔이다. 또는 공장이다. 집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그 높이를 그렇죠. 각 면적에 해당되는 움직이는 로봇의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자기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전파를 쏴가지고 상대방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렇게 좌표 방식을 이동하는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내비게이션 만드는 좌표 방식의 휴대폰 안에서든 어디든 좌표 방식의 제 방식에 전 세계를 수백조 분의 수천조 분의 1 이렇게 나눠서 가로 세로로 해서 좌표 방식에 숫자로 표시하는 제 방식 높이도 지하로도 바닷속도 가능하고 우주로도 가능합니다. 높이도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맵을 만드신다. 지도 만드시고 내비게이션 만드신다. 그러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율주행 차량이나 자율주행 드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정기적인 신호적인 저장 방식의 전기 저장 장치나 반도체 신호 안에서도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좌표 방식의 이동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다리 타기입니다. 사다리 타기처럼 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신호를 할 수 있어요.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다. 뭐 이동통신이 이렇게 자기네들에게 이동통신이다. 인터넷 업체다 그러면 그리고 좌표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설비를 묻어놓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대가 됐든 전신주를 통하든 그쪽 부분을 좌표 방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이쪽 신호에서 이쪽 이동 경로에서 저쪽 신호 이동 경로를 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 방식으로 신호 이동 경로를 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장비 업체 또는 그 반도체 안에서도 이 좌표 방식으로 신호를 입출력하거나 컴퓨터 부품 안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신호를 입출력하거나 이런 방식은 제 기술입니다.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 가스 이런 분들도 자기 매설한 지역을 정확히 좌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구조를 도둑질을 못해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애초부터 없을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그 기술을 발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사셨는지. 그쵸? 기술을 발표하니까 쓰고 싶어서 공짜로 돈 주지 않고 남의 거 도둑질을 쓰고 싶은데 그거 아닙니까? 누가 몇천원 갖고 있으면 그냥 그 돈을 내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둑질 하려는 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사람 건데 내 걸로 만들려고 자신의 기술은 그럼 전 세계에 공개해가지고 쓰시나요? 아니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신호적인 입출력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각이라는 공간 안에 반도체다 또는 뭐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 숫자가 신호선의 가닥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에 좁아서 못 그렸는데 여러 가닥일 수도 있어요. 각 틀리게 여러 가닥 틀리게 신호선의
신호선의 숫자를 틀리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안에도 동일하게 4분의 1로 또 쪼갰죠. 뭐 8분의 1 쪼개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신호를 입출력 하면 신호가 굉장히 처리가 빠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해놓으면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내부를 또 4분의 1로 쪼개놨죠. 그러면 신호선 입출력이 가닥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각각 틀리게. 이것도 이렇게 틀리게 안에가 들어게. 근데 한 가닥씩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릴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 가닥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여러 가닥으로 해놨죠. 이런 식으로 신호 입출력을 방법을 정하시면 제 기술을 스마트폰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컴퓨터 부품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신호의 모든 저장과 입출력 방식이 다 가능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좌표 방식으로 입출력을 정기적 저장할 때 좌표 방식으로 해서 입출력 하거나 구글 같은 데서 유튜브 같은 데서도 동영상을 숫자로 표시해 가지고 정확하게 입출력을 하면 이게 굉장히 빠르겠죠.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파일명들을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표현하고 좌표 방식까지 같이 어디 좌표에 어디 신호가 들어가 있다. 이 저장이 돼. 그럼 도서관에서 어떤 장소에 어디 책이 꽂혀 있다 하는 그런 방식과 똑같죠. 그래서 좌표 방식으로 모든 신호를 입출력하고 좌표 방식, 숫자 방식으로 신호를 입출력하는 이런 방식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방식의 신호의 어떤 네이버다 이런 데서도 신호의 입출력 저장을 이런 방식으로 숫자 좌표 방식으로 표시하시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상 볼 때도 어떤 특정 동영상을 찾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거 동영상을 갖다 숫자로 표시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숫자 아니면 또 기호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셔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